성주 마을 곳곳에 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샛노란 참외로 여름이 찾아오고 또 익어가는 마을. 끝없는 바람 그런 성주엔 참외만큼이나 특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글뱅이 버스라 부르는 영번 버스. 타는 사람이 대부분 시골 마을 노인들이라 할매 버스라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영번, 성주의 그 할매 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보통 하루에 한두 번, 차는 자주 있는 편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오려면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는 시대에 아직도 버스가 있어야만 읍내를 오갈 수 있는 사람들. 영번 버스는 그런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입니다. 병원 갑니다. 병원. 병원에 왜 가시는데요? 허리가 아팠어. 농약 사고, 마트 가서 콩나물도 사고, 거기 사고 그러잖아요. 네, 돈도 찾고 이래. 이 버스 아니면 못 이루와. 마을 들러 영번 버스들이 집합하는 곳이 바로 여기. 읍내에 있는 성주버스 정류장입니다. 종점이자 출발점이죠. 어쩐 일인지 오늘 버스에는 첫 차부터 할머니들이 한가득. 그런데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이고지고 쌓은 짐들입니다. 키만큼 쌓아 혼자 들기에도 무거운 짐. 하하, 이건 다 뭐고 할머니들은 또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성주 읍내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장이잖아. 성주장 몰라요. 뭐고 하고 상주하고 꽃치거리 하고 그래. 성주엔 2일과 7일 이렇게 5일장이 섭니다. 꽤 현대화됐다지만 5일장에는 아직도 옛 시골 장터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리를 얻어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장날 모여드는 이의 대부분은 근처 시골 마을 할머니들. 가지고 나오는 물건은 직접 키운 채소며 과일들입니다. 나오기 재미있지. 집에 있으면 혼자 누가 벙어리 빛깔이 겁난다. 옛날에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가 말대한 게 접고 있구만. 많이 파셨어요? 아유 이제 4천원씩 팔았어. 저 나온대 텔레비전. 오정님 할머니 역시 놀이 삼아 성주장에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주변 할머니들과도 친구처럼 지냅니다. 파리랑면. 그래 어른 옷을 곱게 입고 왔어. 너무 나만해 비서. 할머니가 가지고 온 건 직접 텃밭에서 키운 파와 상추.
가지고 나온 거 다 팔아봐야 몇만 원 벌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있겠지? 맞이라. 막내예요, 막내. 막내이 좋네. 막내이 어른양하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백진, 성주 백진, 백진면? 백진면. 할머니 이거 돈 버셔서 어디에 쓰세요? 아들 엄마, 딸 나, 니들이 아들 엄마. 내 주머니 돈 있으면 내주고. 아들한테 놀라가면 아들은 집어가 지고 싶고 따서 싶고 모여야지. 그래 내 주머니 있으면 쉽잖아. 그래 아들도 지금은 10,000원 줘야 되고 5,000원 줘야 돼. 1,000원은 못 줘. 손주들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거지 뭐 큰 욕심 없습니다. 장이 파하는 것은 6시. 하지만 대부분 5시면 손님들이 뜸해지고 멀리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할머니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뜹니다. 물건을 꼭 장날 사야 하는 것도 아닌데 닷새마다 터미널은 북적북적. 장터는 시장이라기보단 놀이터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은 장날을 기다리는 재미로 산다는 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구경도 하고 옷도 사고 고기 사고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면 사람들 할매들도 많고 촌에 할매들 보이다. 우리가 젊는 기라 70 너희가 젊어. 80, 90 됩니다. 할매들 안 죽어서 큰일이다. 평생을 다녔던 길인데 장날 읍내로 오가는 것은 한 해가 다르게 더 힘들어집니다. 아이고 수다대 옷수다 있습니까? 네네. 아이고 2,000원, 1,000원 대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억질러 떠먹겠다. 없어 나도 돈이라 저도 못 먹었더라. 언제 우리는 야 서마지야. 난 고구마 먹는 거 좋아해. 6시 무렵 아침 첫 차와 마찬가지로 영번 버스는 다시 10,000원이 됩니다. 버스 안은 죄다 할머니들. 이거 진짜 할매 버스 맞네요. 돈 주이소, 돈 주이소, 돈 주이소, 돈 주이소. 그때 양말을 또 찡하라. 닷새에 한 번 장날마다 보는 사이니 기사도 손님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아야 커피 한 잔 빼고 올래. 지금 시간 없다. 시끌벅적한 장날의 분위기를 싣고 버스는 또 달립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성주 근처 시골 마을로 다니는 버스는 번호가 모두 0번. 왜 0번인지 정확치는 않지만은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들을 위해 그렇게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내려야 돼 이제. 가시다. 예, 그래 조심해 가세요. 아이고 검수 가는 거 탔다. 아이고 깨졌나. 정류장에서 마을까지는 20분 남짓. 할머니의 집은 벽진면 운정동입니다. 이 마을은 할머니가 태어나 자란 고향. 여기서 사남매를 낳아 키우고 지금은 둘째 내외 손주 셋과 함께 삽니다. 어떨까? 아니야 저렇게 시어머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역시 참외 농사를 지었습니다. 들어가면 계속 쓰게 돼요. 수치해야 되고 참외 따야 되고 또 그거 꼭
있잖아요. 옆에 참외 죽은 것도 또 따내야 되고 그래도 옆에 또 참외 잘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들어가면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저렇게 많이 굽으셨어요. 어디 좀 안쓰럽죠. 맞벌이 하는 아들 내외가 안 됐어서 손주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평생 가족을 위해 저렇게 허리가 굽도록 일을 해왔지만은 할머니는 아직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10년간 실어나른 게 영번 버스였습니다. 할머니 저 뒤로요. 뒷문 열어줄게. 뒤로요. 장이 파한 지도 한참. 그런데 장사하는 할머니 한 분이 막차를 잡아탑니다. 어디가 좀 덜 팔리가 뭐 파는데요? 어디? 어디에요? 어디가 줄도 하요 한 박스 더 어디 한 박스 사가세요. 얼마인데요? 한 대? 한 띠가 아니라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얼마인데요? 요거 그렇게 드릴게요. 네? 요거 5만 원인데 4만 원만 줘. 한번 보고 사가. 많이 줄게. 이제 하다 버스 안에서도 장사를 하네요. 여기 만 원치. 오죽하면 막차 시간까지 남아 있었을까 싶어 기사 아저씨는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엽니다. 여기 만 원치인데 요거 5천 원. 요거 이 닦는 거는 이거. 막차를 몰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냉장고 보관하있다. 냉장고. 근데 뭐 어디가 이런 맛이 없노 별로? 맛있고 없어. 비가 와서 맛있지. 네? 비가 와서 맛있지. 비 죽을 오면 닦아내야 되는데 뭐 물맛 빼안 나구만. 끓였다가. 많이 못 파셨나 봐요. 아, 팔이 좀 팔았어. 많이 팔았지. 6박스가 왔는데. 한 박스라고 이거 조그만한 고단한 하루. 이제야 피곤이 몰려오지만 내릴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밤길에 정류장이라도 놓치면 큰일이니까요. 네, 전달됩니다. 버스는 할머니가 다 내릴 때까지 타박 없이 한참을 기다립니다. 잘 가요. 할머니가 타시는 속도나 내리시는 속도가 영번 버스 운행하는 속도나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 영번 버스인 거예요. 막차 운행을 끝내고 차고지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 운행은 끝났어도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차표와 차비를 정산하고 내일 아침 배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출근표. 아니. 내일 새벽 첫 차 운행이 있는 기사들은 보통 회사 기숙사에서 밤을 보냅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건 보통 60대 이상의 기사들. 영번 버스가 처음 다닐 때부터 함께 해온 이들입니다. 돈 버리고 시절도 다 갔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이제는 뭐 세월이 가니까 우리도 늙었고 손님도 없고 차도 낡아가지고 삐그덕삐그덕하고 손님도 기사도 또 차도 함께 늙어가는 영번 버스. 세월은 참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성주의 여름은 참외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밭에서 갓 따낸 싱싱한 참외들은
경매장을 거쳐 전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팔려나갑니다. 우리나라 참외 생산량의 약 70%가 이곳 성주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참외가 출하되는 이 즈음은 성주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바쁘지만 또 가장 즐거운 때이기도 합니다. 1,000원을 졌다. 1,000원에 졌어. 아, 참외가 좋지요. 어제 가격이 좀 내렸어요. 열심히 사주세요. 용암면 계상마을 이장님 댁 역시 참외 농사를 짓습니다. 한낮에는 하우스 안이 너무 더워 부부는 주로 새벽에 나와 점심 무렵까지 일을 합니다. 허리 한 번 못 펴고 매일 새벽 일에 나서는 날이 벌써 2달째. 여름마다 참외와 씨름하며 살아온 건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어릴 때는 뭘 위해야만이 공부를 시키겠노 싶어서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는 도저히 공부를 못 시키고 싶어가지고 설 되면은 뭐 사과 뭐 다 팔고 뭐 수학 다 끝나보면 그 뒤로는 돈 줄 게 없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참외 농사 지어가지고 아들 돈 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삼남매를 키워낸 고마운 참외입니다. 여기 있고. 이장님네는 이 마을 터줏대감입니다. 더구나 이장 사모님은 동네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지요. 너무 커서 너무 잘게 끊지 마라 이 사람아. 껌만 날리라 껌만. 그래. 껌만 이거야. 그러지 뭐. 몇 년 전 대구에서 귀촌한 이웃입니다. 농산일에 서툰 이웃의 모내기까지 봐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모님의 성격입니다. 그래 들어 이어줘야 속다. 그래 저 언제는 저 앞에 거. 농산일이라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사과와 참외까지 평생 농산일로 고달팠지요. 아이 잘 떨어진다. 뭐야 잘 떨어지네. 아이고 이쁘다. 저 이쁘게 잘 떨어지네. 그래도 나란히 심어진 모를 보면 아직도 예쁘고 흐뭇합니다. 모내기도 했겠다. 참외도 넘겼겠다. 오늘은 내내 벼러원 외출을 할 생각입니다. 밑반찬에 김치까지 챙기는 걸 보니 어딜 가는지 바로 알겠네요. 이장 사모님은 오늘 대구 아들집에 가볼 참입니다. 종이 가방에 뜨고 가나. 됐다. 촌놈 도시 가는데 오늘 멋진다고. 그저 자식만 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못 배운 것이 사무쳐 아이들만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어머니. 그래서 삼남매는 중학교 때부터 대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놓고 대구를 오가기를 위해 영번 버스를 참 많이도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가요. 예. 아이고 다리야. 천천히 오면 되지 뭐. 그거 안 그러면 버스가 있으면 그거 타가지고 견디고 예. 어디 가려고? 저 문양역이. 문학역이야? 예. 그때는 차도 길도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뭐 여기는요 고마이 못해 이어서부터는 옛날에 라디오가 안 나왔다. 자경 타고만 이어서는 고만 라디오가 안 나왔다. 지금 세월호 정도 나오지. 맞아. 어린 자식들을 보고 돌아올 무렵이면 이 버스 안에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대구에서 성주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 재민아. 집에 있다. 며칠 내려왔나? 그래도 농사일이 바빠 자주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손주들은 볼 때마다 부쩍 자라 있습니다. 할머니가 왔다는 얘기에 딸네 식구까지 찾아왔습니다. 저 마늘 요거는 빙이 이어다. 아니요. 요것도 있다. 반찬 2가지고 넣고. 김치. 오랜만에 어머니 반찬으로 차린 상입니다. 맛있네. 멸치 볶음, 오징어 채, 김치 다 어머니 사주신 걸로 도시락 싸먹고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년이 지났어도. 1총 2천. 아니 정말 스쳐 지나갔어요. 자, 팁 줄게 오늘아. 감사합니다. 어야. 없나? 남매 역시 주말마다 영번 버스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럼 또 서서 가야 되지. 짐도 들고 가야 되지. 그때는 완전 버스가 아니라 콩나물 시루레였어요. 그만치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차가 없었으니까.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어머니도 자식들도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밤에 고당식 되면 11시 되면 하나 들어오면은 또 11시 반 되면 또 하나 들어오면 12시 되면 들어오면 잠들어가 살포시 잘락하면 4시거든요. 4시에 일어나면 밥 해놓고 도시락 5개 싸놓고 그래 내가 또 첫 차 타고 시골에 와야 돼요. 하루 일하려고. 그래 오면은 아침 집에서 또 우리 아저씨 아침 해먹고 그래 들어가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 눈물. 설날에는 밤마다 가고 그랬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왜 눈물이 나요? 자기 주는 용돈 갈라가지고 동생들 갈라주고 지 갈라가 쓰고 하려고 하면 그래 오십 대 말 떨어져 살아야 했던 가족들. 그 가족을 이어준 것이 영번 버스였습니다. 성주 버스 정류장. 낡은 건물이지만 해마다 제비 부부가 찾아옵니다. 제비, 새끼. 제비가 있어요? 저 제비 새끼 저거 있잖아. 강남 같은 제비가 여나 날라왔잖아. 날라와가지고 집을 지가 새끼 나가지고 있잖아. 저거 새끼가 1년, 2년, 3년, 4년째 저 집지가 살다 갖고 저거는 원래 1년 정도가 집지나. 오래되고 묵은 것들이 변함없이 사람들을 반겨주는 버스 정류장. 오가는 사람들도 수십 년째 같은 얼굴들이고 행선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돈 낚아는 거. 아직도 몇천 원 현금이 오가는 매표소 역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꽤 다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알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99%가 안 왔었는데 이야기 안 해도 얼굴만 보면 그냥 차표를 내줄 수 있으니까 어디 가는 걸 아니까. 오래된 만큼 낡기도 했습니다. 출발해야 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모양인데요. 수리 기사를 부를 것도 없이 기사들이 알아서 쓱쓱 고칩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버스다 보니 웬만한 건 직접 손보는 거죠. 도시버스와 달리 영번버스는 기사들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고참들이라. 나이도 70도 안 돼. 운전경력 전부 30년씩 다 돼. 최하 30년. 그래 시시한차 고장 나도 자기가 손가 고쳐. 형님 30년이가 난 45년이가. 나는 50년이다. 고참 기사들 사이에 안 보이던 청년이 눈에 띕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벽진이요. 타시면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 어르신들에게 유난히 친절한 이 청년은 누구죠? 기사를 학생 예? 누가 기사가 기사 할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올해 30살. 버스 기사가 되려는 한홍 씨는 일부러 이곳 영번버스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기사가 이제 되려는 목적이 물론 이제 제가 운전을 좋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때 당시 할아버지랑 같은 방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정감이 더 가요. 네. 아직은 견습생. 선배 기사를 따라다니며 노선과 길을 익혀야 합니다. 이거 배차표예요, 배차표. 시간표. 버스 시간표예요. 근데 뭘 이렇게 빽빽히 적으셨어요? 지금 배우는 중이라서 이게 저만의 표시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놓은 거예요. 느릿느릿 간다고 영번버스 운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좁은 시골길 운전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2단으로요? 다 오면서 2단 상해 와서 우측 들 때는 너무 바짝 붙여마지 옆에 돌랑 구멍처럼 낭만대나 하는 거 있잖아. 네. 저기 차 보다 같이 있나니까. 저 밑에 내려가다 그래 박은 기사단 밑에 있다. 교육자 집안의 아들인 한홍 씨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한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설득에 성공한 건 올해. 안녕하세요. 그는 이제 성주를 누비는 시골 버스 기사가 되려고 합니다. 반가운 단비가 지나간 가람마을의 아침. 영번버스 정류장으로 학생 한 명이 걸어갑니다. 아침 8시. 그런데 어째 이 마을에선 등교하는 학생이 달랑 이 학생 하나입니다.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네. 은지는 이 마을의 유일한 학생. 그러니 등굣길도 늘 혼자일 수밖에요. 마을에서 학교까지는 차로 20여 분. 매일 영번버스로 통학을 합니다. 중학교 3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은지는 중학교 3학년, 이 학교의 최상급생입니다. 한 학년에 한 학급.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은
학생이 은지 한 명뿐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단 둘이 마주 앉아 과외처럼 수업을 받습니다. 3년 내내 이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수업에도 익숙합니다. 가천 분교의 학생은 모두 8명. 작년까진 고등학교도 있었는데 분교로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없어 고등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1, 2학년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긴 하지만 동급생이 없다는 건 아무래도 서운한 일입니다. 지스 칠판도 같이 닦아줄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혼자 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학교에서는 혼자지만 집에 오면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온 할머니입니다. 만날래고 차 올 때 되면 나가. 맞으면 안 나가는 만날래가. 날도 흐리고 출출하고 해서 오후엔 부침개를 굽기로 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동네 할머니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친할머니뿐 아니라 동네 할머니들에게도 은지는 손녀와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어른들에게 아주 살갑습니다. 여기서 구염댕이지. 애들이 없잖아요. 걔안에 무슨 그때 언제고 사진. 그러니 요거 하나니. 언제 앞에 나갔냐니라. 어느 누구도 그냥 은지는 구염댕이다 하나라. 말 그대로 마을 손녀인 셈이지요. 토요일인 다음 날 아침. 현재 밭에 일 가자. 한번 해요. 할머니 그 써라. 할머니는 요즘 일당을 받고 이웃집 하우스 일을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 가노? 논에 가요. 와야 하나? 어머니는 일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생활 중이고 아버지 역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 은지는 많은 시간을 할머니와 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어딜 가든 은지를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마을 할머니들이랑도 놀고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상추 따는 법도 알게 되고 예뻤어. 예뻐서 있어. 유치원에도 보내놓고 내가 만날 12시 되면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 들고 오고 맨날 그랬어. 처음에는 은지가 할머니만 찾고 그랬는데 이젠 은지가 없으면 할머니가 더 힘들어합니다. 저녁을 먹고 둘이 함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할머니는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은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내년이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손녀와 떨어져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외로워도 할 수 없지 어쩌고. 기숙사 있으면 저 안 오면 내가 만날 찾아가야 될 끼고. 할매 뭐 기숙사 할매 오노. 토요일마다 지가 오면 오는 기고 안 그러면 내가 찾아가야 되고 그래. 뭘 찾아와요.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 데려왔던 은지는 이제 소녀가 되고
할머니 곁을 떠나려 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영번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고 애틋해질 듯합니다. 첫 차 운행 시간은 아침 6시 무렵. 영번 버스들이 차고지에서 나와 마을을 깨우러 갑니다. 안 보이는 곳까지 닦고 기름치고 버스를 애마 다루듯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해 벌어먹고 사는 존재지. 예. 이거 내가 일을 해서 버스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 여기서는. 사람처럼 버스도 애정을 줘야 합니다. 출발합니다. 꼭 잡으세요. 하지만 해마다 영번 버스를 타는 손님들은 줄고 있습니다. 매주 타던 나이든 손님이 안 보일 때면 그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습니다. 영번 버스는 이미 적자 노선, 시의 보조를 받아 운행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혼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돈을 내겠다. 그래도 안 갈 수가 가야 돼. 왜 가야 되냐면 혹시나 그래도 손님이 중간에 누가 계시던 차 안 오면은 못 타고 오시잖아. 그러니까 혼자라도 가야, 저 기사 혼자라도 가야 되는 거야. 전화 오는 게 뭐니? 봄철 동네 할머니들이 산을 찾는 건 파라리 고사리 때문입니다. 봄부터 꺾기 시작하는 고사리는 지금이 거의 막바지. 복희 할머니 역시 이렇게 산을 다니며 고사리를 꺾은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초여름 산에는 딸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요즘 딱 이때만 맛볼 수 있는 딸기입니다. 이런 것도 산 타는 재미 중에 하나지요. 이름이 따먹으면 이제 또 한 호금 따먹고 내려오면서 또 한 호금 따먹고 하잖아. 산에 가면 무기 있고 큰 데는 맛있다. 무기 없대. 이게 뭐예요? 뭐 드시는 거예요? 딸기요. 무슨 딸기예요? 이거요. 보리 필 때 따먹는 기라고 보리 딸기라고도 하고 줄 딸기라고도 하고 그래요. 여기 봐라. 응? 여기 없으면 다. 딸기도 좋지만 그보다 더 반가운 건 아무래도 고사리입니다. 통통한 고사리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잘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꺾은 고사리는 데쳐서 말린 후 상품으로 내다 팝니다. 복희 할머니는 이렇게 산나물을 팔아
생활을 꾸려갑니다. 이거 꺾고 있거니 뭐 재밌잖아. 이래 또 이게 또 내보고 돈 대주 있겠네. 또 재미있고. 자 이런 게 상품이에요. 상품. 이런 거는 이제 보들보들하게 삶아 놓으면 좋잖아. 통통한 이런 거는 파는 거고. 또 이런 거는 좀 서비스로 이제 말라가 끼워주는 거라. 다행히 이 마을 뒷산엔 작년 올해 고사리가 많이 났습니다. 고사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거는 많이 꺾네. 많이 꺾이네. 어이구 좋은 거 많이 꺾었네. 자. 복희 할머니는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도 솜씨가 좋습니다. 그러고 또 이런 거 다 뜯어서 나 집에 가서 게리 가지고 따로 삶아가 먹으려고. 아이고 진짜 수세가 산을 잘 타 이웃들이 가야산 다람쥐라고 부른답니다. 땡기기도 잘 땡기고 뜯기 나물 위에 뜨는 것도 잘 뜯어. 어디 가다 다 같이 가도 금방 한 가방 한대 얘는 뭐. 이거다. 할머니는 도시에서 살다가 10여 년 전 이곳 성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 왜 이렇게 고사리를 잘 꺾느냐고요? 거기에는 또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시골로 들어온 건 사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에 살 때 복희 할머니는 매출만 수십억에 달하는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뒤바뀐 건 한순간.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과 사별하고 죽을 둥 살 둥 일을 해가며 키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돈을 빼돌리고 사기를 치면서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죽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약 먹고 그래 죽으면 또 우리 아들이 한테 안 좋잖아. 저기 엄마 약 먹고 자살했다. 그래 새마음 먹고 와가 이래 살았어. 마음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산에 올랐던 게 나물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사리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데치고 말려야 해서 손이 여러 번 갑니다. 그렇게 말린 산나물을 일주일에 한 번 직접 팔러 나갑니다. 외지인인데다가 숫기가 없어 장터에는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복희 할머니가 고사리를 내다 파는 곳은 가야산 아래 한 유원지 입구. 오가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것저것 조금씩 파는 게 전부입니다. 날씨가 며칠 굳더니 오늘은 유원지를 찾는 손님도 별로 없네요. 200g인데요. 도라지는 오늘 특별히 3,000원만 받을게요. 만 원인데 이거. 5,000원이가 여쭤 5,000원. 아 나쁜 나라 사람한테. 돈도 없으면 돈이 다다 이게 이제. 네 이거야 불상태 이거 한 가방 들었는 건 웃자고. 돈이 다다 이게. 5만 원. 네 참. 네 한 개 남은 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5만 원, 6만 원 정도 깎아줬는데도 그래도 손해 날 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뭐 몸 쓰고 했는 거 보이지
안 그러면 좀 다 남는 거 아이가 뭐. 그래서 괜찮아. 웬일로 늘 조용하던 복희 할머니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큰 키에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엄마, 아들 왔어. 잤어요? 조금 누웠어. 언제 왔네? 네. 야, 뭐 좀 내리고. 야야. 저녁 청소해라. 어이구. 이거 놔두고 나중에 장만하고 냉동실 넣어놨다가 잡수면 돼요. 아들은 시장을 돌며 생선 장사를 합니다. 삶으면 통째로 빼면 돼요. 빼면 나중에 좋을 수 있더라도. 그래 해가 물에 한번 싹 씻으면 잘 빠져. 그래, 어야. 드릴 거라곤 생선이 전부지만 파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것만 골라 가져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잘 오지는 못하니까 한 번 올 때 이렇게 또 뭐 많이 챙긴 것도 아닌데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또 마음도 쓰이는데 또 뭐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 잘 오지는 못해요. 혼자 사는 어머니가 마음이 쓰이지 않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곳저곳 시장을 떠도는 처지이다 보니 마음만큼 어머니를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없어도 아들은 그죠. 혼자 지내는 어머니가 안쓰럽지만 반대로 어머니는 장사를 시작한 아들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고.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있어 늘 아픈 손가락.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늘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던 아들은 실력이 뛰어나 프로구단에까지 입단했습니다. 손영철, 이름도 꽤 알려진 선수였죠. 어머니는 그 시절 낡은 스포츠 신문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만 나와도 내가 요래 다 어리났다. 이름만 나오면 다 해야지. 그래. 상우형하고 상목형 한번 기름. 에이스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시절 영철 씨는 우리나라 최초 미국 다저스 구단의 파견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입단이 흐지부지되며 영철 씨의 야구 인생도 끝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가서 장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대우도 해줘야 되고 사실 이래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돌뱅이잖아요. 가면 이 대우를 받기보다는 좀 항상 이렇게 좀 못한 사람, 이 바닥의 사람들 취급을 해요. 장돌뱅이라고. 그러다 보면 화도 많이 나고 담배도 많이 피게 되고 또 무시를 많이 해요. 장에 다니니까 길바닥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적응도 조금 했고 하니까 좀 괜찮은데 그래도 가면 좀 섭섭할 때가 많아요. 어머니 나오지 마서 비 온다. 알았어. 이젠 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안 됐다 여기진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뭐 이래 같이 못 사니까 좀 저렇게 가니까 좀 뭐 쓸쓸해요. 또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울적할 때면 산에 오릅니다. 눈앞에 초록이 펼쳐지고
산바람이 불어오면 무거웠던 마음도 같이 날아갑니다. 괜찮습니다. 어제는 잊고 오늘을 살면 됩니다. 이래 할까? 그렇게 복희 할머니는 내일도 영번 버스에 오를 겁니다. 한웅 씨는 견습 딱지를 떼고 드디어 영번 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내내 외로웠던 은지는 한 캠프에 갔다가 또래들과 만나 친구가 됐습니다. 혼자 타고 다니던 영번 버스에도 짝꿍이 생긴 겁니다. 이장님 댁은 막바지 참외 수확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동글동글 노란 참외가 자식처럼 이쁩니다. 고사리철이 끝나고 복희 할머니는 읍내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순간을 사는 것. 마음에 붙잡아둘 것 없이 과거로 흘려보내렵니다. 굽은 길 따라 돌고 도는 영번, 동글뱅이 버스. 그 정겨운 동그라미는 우리네 인생을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